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해외 반출을 막는 아주 귀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왕실이 사용했고 지금은 해외 연구기관과 제약회사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은 이 나무를 꾸준히 섭취하며 혈당이 크게 개선됐다는 검사 결과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식단, 운동, 약물 치료와 함께 했을 때 가능한 변화입니다. 저는 항상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보조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붉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흔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암 관련 연구, 혈당, 혈압 지원, 관절, 간 건강, 면역력과 뇌 기능까지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학술 자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예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우리 자원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중요한 나무임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이름조차 모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의 정체와 역사, 과학적 근거, 섭취법, 주의점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 나무의 이름은 꾸지뽕나무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꾸지뽕은 한국에서만 제대로 자라는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꾸지뽕은 뽕나무과의 낙엽수로 높이 5m에서 많게는 10m까지 자라고 줄기와 가지에 작은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 가시 때문에 옛사람들은 꾸지, 즉 가시라 불렀고요. 그래서 이름이 꾸지뽕나무가 된 것입니다. 또 고서에서는 자목이라 불렀습니다. 한자로는 붉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붉고 단단한 목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붉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 열매와 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약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완도나 제주도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자연적으로 자랄 만큼 희귀합니다. 또 재배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키우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만 알고 찾는 사람만 찾는 아주 귀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이 나무를 진상품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동의보감에도 자목이라는 이름으로 약재 효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조들은 이 값어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해외 제약 및 연구소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나무가 귀한 이유는 단순히 역사만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지뽕의 대표적인 과학적 효능을 차례대로 설명드릴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정부가 이 나무를 보호하는지 이제 이유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정부가 이 꾸지뽕나무를 보호하는 이유,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가치 때문입니다. 꾸지뽕은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되던 귀한 약재였고 의서인 동의보감에도 자목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침과 기관지, 피로 회복, 그리고 몸속 기혈 순환을 돕는 약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학뿐 아니라 토속민간요법에서도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소중한 자원이죠. 둘째, 경제적 산업적 가치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제약사와 연구기관들이 꾸지뽕 추출 성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 경쟁 가능성도 제기되며 국가가 먼저 나서서 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인삼, 동충하초, 녹용처럼 국가적 브랜딩이 가능한 자원일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만큼 꾸지뽕이 가진 잠재 가치가 크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태 자원 보호입니다. 꾸지뽕은 자생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성장이 빠르지 않으며 환경에 민감합니다. 무분별한 채취와 유출은 곧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해외 반출 시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꾸지뽕이 왜 특별한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다면 효능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지키는 걸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꾸지뽕의 놀라운 효능,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들을 임상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꾸지뽕이 가진 과학적 효능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꾸지뽕나무가 왜 주목받는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주요 효능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는 어디까지나 치료가 아닌 보조 개념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이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암 작용입니다. 꾸지뽕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쿠드라닌이라는 특이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 식품 분야 연구 자료에서도 꾸지뽕 추출물이 일부 암세포에서 성장 억제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간암, 폐암, 위암세포 시험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임상 치료가 아닌 실험 단계의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치료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생활 속 건강 보조 가능성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존 치료를 중단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항산화, 염증 완화, 면역 보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자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당 조절 도움입니다. 꾸지뽕잎과 열매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대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도 식사 관리와 운동, 약제를 유지하면서 꾸지뽕을 병행한 뒤 공복 혈당이 약 200에서 120대로 안정되었다는 검사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절 건강과 항염 효과입니다. 꾸지뽕에서 추출한 성분이
염증 전달 물질인 COX-1을 억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춰 관절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을 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통이 있으셨던 60대 후반 한 분은 꾸지뽕을 꾸준히 섭취하며 계단 오르내릴 때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관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 조절과 항산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세 가지 핵심 효능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몸 전체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시면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 건강, 면역, 혈관, 그리고 뇌 건강과 피부까지 꾸지뽕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하나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꾸지뽕의 다음 효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 건강 개선 가능성입니다. 꾸지뽕 추출물이 간세포 손상을 완화하고 지방간 개선과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 연구들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에서 보호 효과가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거나 간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께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입니다. 물론 간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보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면역력 강화입니다. 꾸지뽕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면역세포 활성과 항바이러스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구독자분은 꾸준히 드시고 난 후 감기 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면역 보조 소재로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혈관과 심혈관 건강 지원입니다. 꾸지뽕 성분이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준 연구가 있으며 혈관 염증과 혈전 형성 억제 작용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동맥경화 위험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식단, 운동, 약물요법과 함께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지뽕은 그 과정의 보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뇌 건강과 치매 예방 가능성입니다. 꾸지뽕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에서 긍정적인 실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피부 건강과 항노화입니다. 꾸지뽕 추출물은 멜라닌 생성 억제, 피부 탄력 개선, 주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관리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꾸지뽕 성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드시는 것뿐 아니라 바르는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꾸지뽕은 항암, 혈당, 관절, 간, 면역, 혈관, 뇌, 피부 이렇게 전신 건강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자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학적 보조 개념입니다. 기존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균형 잡힌 생활 습관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시청 중이시라면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실전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구매 방법,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꾸지뽕의 연구 근거와 효능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꾸지뽕은 아무 데서나 막 사서는 안 됩니다. 희귀한 자원인 만큼 품질과 출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네이버, 쿠팡 같은 검증된 플랫폼에서 국산 꾸지뽕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리뷰 수와 평점, 판매자 신뢰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리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약방 또는 한의원입니다. 전통 약재를 다루는 곳이라면 꾸지뽕잎이나 건조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과 함께 구매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셋째,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산지에서 직송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지역 농가를 돕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넷째, 산지 직거래입니다. 전남 완도, 제주, 경북 상주 등 꾸지뽕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량 구매 할인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뢰할 만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식품 전문점입니다. 티백, 분말, 즙, 환 등 가공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GMP 인증, 원산지 표시, 제조일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대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조 열매 500지에 약 3만에서 5만원 정도, 분말이나 즙 제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채취나 품질 저하 제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식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항상 국내산 인증과 무농약 표시 여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을 위해 선택하시는 만큼 제품 역시 건강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계속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매 방법을 아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가? 섭취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꾸지뽕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식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 원칙입니다. 하루 약 10g에서 2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말 기준이지만 차나 즙 형태로 드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공복 또는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꾸지뽕 차입니다. 물 2리터에 건조 꾸지뽕 약 30g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충분히 달여주십시오. 하루 3번 정도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꾸지뽕즙입니다. 가장 간편한 형태입니다. 하루 한 포에서 2포,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분말 섭취입니다. 우유나 두유 요거트 또는 따뜻한 물에 한 스푼 섞어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스무디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특별한 방법입니다. 요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꾸지뽕을 넣은 삼계탕, 꾸지뽕 물로 지은 밥,
꾸지뽕 장아찌 같은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시도해 보시면 가족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 형태입니다. 물과 함께 삼키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성분과 원산지, 제조 인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효과를 높이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하게 그리고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 효율이 올라갑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레몬물이나 감귤류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지속적으로 드셔보시고 변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며 기존 치료를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드실 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복통이나 설사가 있다면 양을 줄이십시오. 임산부나 기저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후이신 분, 그리고 항응고제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꾸지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와 핵심 정리 그리고 보너스 팁도 계속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꾸지뽕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사례는 참고용이며 개인차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여성분께서 당뇨로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습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에 더해 꾸지뽕을 꾸준히 드셨고 3달 뒤 공복 혈당이 200대에서 120대로 떨어진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약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과 함께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 관절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기 어려우셨습니다. 꾸지뽕 차와 분말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6달 정도 지나자 지팡이 없이 이동하실 때가 많아졌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도 병행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꾸지뽕을 1년간 복용하며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과 면역 관리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꾸지뽕은 우리를 대신해 치료해주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할 때 균형 잡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꾸지뽕은 정부가 보호할 만큼 귀한 자원이며 역사적 기록과 현대 연구가 함께 주목하는 식물입니다. 핵심 효능은 항암 연구, 혈당과 혈압 보조, 관절과 간 기능, 면역력과 뇌 기능, 그리고 피부 건강에 대한 보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섭취는 하루 10에서 20g 따뜻하게, 공복에, 그리고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기존 치료를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 예정이신 분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작은 보너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꾸지뽕과 함께 홍삼, 검은콩, 생강차를 균형 있게 드시면 항산화, 면역, 혈액순환 측면에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장 없는 의학 정보와 생활 속 실천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